You're listening to Oncle Jazz.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막상 직접 경험해보니 별로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대를 아예 안 했는데 정말 좋았다든지. 제가 대도시 방콕과 꽃다우 섬에서 살아보고 느꼈던 각 지역의 리얼 장단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방콕은 BTS, MRT 등의 지상철과 지하철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요. 오전 5시 반에 첫 차가 뜨고 밤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합니다.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 외에 일반 자동차 택시나 바이크 택시도 있고 원한다면 버스도 이용 가능해요. 에어컨이 없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는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중교통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 태국은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죠. 방콕은 태국의 대도시인 만큼 파인다이닝 같은 럭셔리한 미슐랭 식당부터 스트리트푸드 노점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 천국이고 또 태국 음식이 질렸을 때 대안으로 먹을 한식, 일식, 양식 모두 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태국은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해 먹는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배달의 민족처럼 라인맨, 그랩 딜리버리, 푸드판다 등의 배달 앱 서비스도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쿠폰도 엄청 잘 부려요. 저도 방콕에서 살 때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태국은 더운 나라죠. 그 말인즉슨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페스티벌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야외 페스티벌이나 축제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에요. 태국의 대표적인 페스티벌 원더풀, 보일러룸과 함께 진행한 마호라 숲 등 대규모의 페스티벌이 방콕이나 가까운 파타야 같은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만약 방콕에 거주를 한다면 이런 페스티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요. 그 외에 방콕 디자인 윅, 각종 주말 마켓, 트렌디한 바, 재즈 바 보고 듣고 즐길 것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즐기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방콕 라이프 정말 잘 맞겠죠. 그리고 네 번째, 엠쿼티어, 아이콘 시암 등등등 거대한 쇼핑몰 천국입니다. 태국이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쇼핑몰 같은 실내 오락거리에 힘을 많이 준다고 느꼈어요. 특히 푸드코트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쇼핑몰에 다른 것들을 구매하기보다는 먹으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방콕의 무더위 속에서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쇼핑몰의 존재가 매우 강한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보다 저렴한 물가입니다. 만약에 저처럼 약간 무력이 그닥 많지 않은 분들이 태국에 오신다면 돈을 정말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태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물가의 경우에는 좀 사바사가 있다. 한국에서 먹고 노는 것처럼 똑같이 태국에서 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태국에 오시면은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태국 내에서 한식 먹으러 가면 그건 저렴한 편이 아니거든요. 바에서 술을 마시고 한 돈들도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국 물가가 지금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때 한 달 살기 같은 거 많이 하러 오셔가지고 인피니티 풀 있는 풀옵션 콘도 월세 30만 원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과 그 중심부에서 벗어난 외곽이라 가능했던 금액이었고 그렇게 약간 외곽에 있는 콘도에서 살면 그만큼 교통비가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난 집에서 재택하고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유형의 인간이야.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았던 온누역의 현재 콘도 시세 2군데를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방콕 생활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방콕은 트래픽 문제로 매우 유명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도로 표면적이 제한되어 있대요. 서구의 경우 20에서 30%, 방콕은 8%라고 하네요. 150만 대의 차량만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방콕과 그 주변 지방에는 약 900만 대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대요. 저도 러시아어 때 택시 탔다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이거를 도로 위에 갇힌 적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러시아워 때 최대한 운전을 안 하려고 하고 이 시간대는 한국이랑 똑같이 BTS랑 MRT도 지옥철이라 약속을 잡을 때 그 시간대는 최대한 피해서 만나는 편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원래 태국 북부 치앙마이가 대기오염 문제로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방콕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부들이 밭에서 곡식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산업 배출물이랑 자동차 배기가스가 더해지면서 매년 초에 꾸준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방콕 거주민들은 만약에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이거나 리모트 잡이시거나 그러면은 이 시기에 태국 남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살다가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도 이 시기는 좀 피해서 태국에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태국이 스트리트푸드 문화 강국이라 맛있는 것이 많은 만큼 길거리에서 많은 벌레, 특히 기벌레팍 씨와 쥐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일화 중에 하나는 그 한 노점에서 판매를 끝내고 그날 마감을 하는데 남은 음식물 짬 같은 것들이랑 설거지물 같은 것이 합쳐진 큰 통이 있었어요. 그 통을 하수 구멍에다가 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그걸 목격을 해서 와 역시 태국 부다의 나라다. 이몰레팍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식의 농담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방콕의 하수도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콕 행정 자료에 따르면 국립주택청이 건설한 일부 시설과 소규모 기관을 제외하고는 하수 시스템이 없는 상태래요. 우기 시즌 보면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방콕 도시가 물에 잠기면서 그 하수도에서 살고 있던 기몰레팍 쥐들이 물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사태를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6개의 중앙처리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다는데 시간과 비용이 모두 많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자연이 없다. 이거는 뭐 모든 대도시의 공통점이자 취약점이죠. 방콕에도 물론 많은 공원이 있지만 태국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뭐 대리석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에서 반사되는 해양열들로 인해서 나무 그늘 아래에 있어도 굉장히 더워요. 방콕의 겨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가장 날씨가 선선한 12월에서 2월 사이에 공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열심히 누리고 만끽해야 하거든요. 이러한 단점들이 있지만 깨끗하고 빠른 BTS와 MRT를 최대한 이용해서 트래픽 잼을 피하고 청결에 예민할 경우에는 노점 스트리트푸드 말고 잘 갖춰진 실내 식당이나 쇼핑몰 내 푸드코트 같은 좋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방콕에서 충분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태국에서 나는 대도시랑 자연 다 느끼고 싶은데 저는 방콕보다는 푸켓을 추천드려요. 이제는 꽃다오. 꽃다오 섬 생활의 장점은 여러분 꽃다오에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셋이 있어요. 제 태국인 친구도 꽃다오의 선셋이 가장 아름다워서 이곳에 정착했다고 말할 정도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모든 선셋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미친 선셋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날씨가 화창한 건 아니고요. 꽃다오도 날이 흐려서 선셋을 볼 수 없는 날들도 있어요. 저는 꽃다오 선셋을 보면서 대자연에 치유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꽃다오에서 사는 동안 항상 내 삶이 마치 영화 같다 느꼈어요. 제 친구들이 꽃다오에서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선셋 타임이 되면 늘 잠깐 문을 잠그고 다 같이 선셋을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건 진짜 저에게 정말 귀한 경험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셋 타임이 되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최대한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 섬의 이름답게 스노클링 하면서 거북이를 볼 수가 있어요. 꽃다오 내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낚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존된 바다와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과 다이빙 성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 꽃다오는 체감상 로컬보다 외국인의 비율이 많다고 느껴지는 섬이거든요. 그만큼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카페
카페, 식당, 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다운은 태국 섬인데 뭔가 아시아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 자연과 유흥이 반반씩 잘 섞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밤에는 바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특히 서양인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피자, 버거, 타코뿐만 아니라 비건, 촉밥 등등의 음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퀄리티 또한 좋은 편이에요. 물론 태국 섬이기 때문에 맛있는 태국 음식점과 스트리트푸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이어서 마치 아시아와 서양 문화의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죠. 네 번째는 꽃다오에 놀러오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대체로 어린 편이에요. 유명한 해변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확실히 어린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고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가 섬 전체에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활기차고 밝은 느낌이 전반적으로 있고, 또 꽃다오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해변으로 접근이 용이해서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수영복 입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섹슈얼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마치 모두가 그러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것만 같은 꽃다우 섬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섬으로 들어오거나 육지로 다시 나가는데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보통 배와 버스 티켓을 묶어서 판매하고 가까운 육지인 수라타니 기준 편도로 5시간, 나이트보트는 8시간 정도가 소요돼요. 비용은 편도 1000바트 내외인데 방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금액도 더 비싸지겠죠? 또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 배가 못 뜨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가 비싸요. 이게 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고 또 휴양지이기 때문에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제주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로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서울이랑 비슷비슷한데 투어리스트한테 유명한 식당 같은 데를 가면 한 끼에 뭐 10만 원 막 이렇잖아요. 로컬처럼 산다고 하면 한국보다 물가가 싼 게 맞지만 본인 소비 패턴과 성향이 나는 고급 리조트에서 묵는 게 좋아. 그리고 럭셔리 스파 같은 거 좋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비단 꽃다우뿐만 아니라 어디든 한국보다 더 비싸지겠죠. 세 번째, 섬 꼭대기에 자리한 여러 뷰 포인트 맛집들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도로가 엄청 많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게 유리창을 박아서 깨 부수거나 로컬 아주머니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크게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위험한 이유는 바로 다음 이유 때문인데요. 네 번째, 꽃다오에는 큰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병원은 있지만 응급사고라든지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를 타고 인근의 더 큰 섬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혹여나 골든타임이 중요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조건이죠. 그래도 이 단점들을 모두 상쇄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선셋이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섬입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때 꽃다오에 놀러 갔다가 연말이랑 겹치면서 배 티켓이 3일 정도 전부 솔드아웃이 돼서 꽃다오 섬에 의도치 않게 갇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갇힌 김에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남쪽 지방에 있지만 당장 몇 달 뒤에는 내년에는 제가 어디에서 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살게 되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옛날에 제 구독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다. 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나의 프레셔스 구독자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올렸던 방콕과 꽃다오에 대한 영상을 여기다가 걸어둘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밥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세로토닌 잘 챙기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